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3부 가운데 마지막 강의에 해당하는 25번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내러티브 인지입니다.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지능을 중심으로 마음을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데서 인지과학이 출발했지만은 마음의 개념에 대한 문제는 체화된 인지로 확대되었고 점차 인문학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지문학과 인지과학 일반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언어학자 마크 터너 교수는 인지과학의 중심 주제가 사실상 문학적 마음의 문제이며 이야기가 마음의 기본 윤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크 터너는 인지과학과 문학을 연결하며 내러티브 인지라는 마음 개념에 대한 제4 패러다임을 제안함으로써 인지과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마크 터너 교수가 제안한 내러티브적 입장은 철학자들의 논의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 마음의 기본 원리가 이야기적 원리, 즉 내러티브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 즉 마음의 본질이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내러티브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내러티브라는 용어는 문학이론, 역사학, 인류학, 신학, 철학, 언어학, 교육학, 생물학 등 인문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학문 영역이나 이 말을 사용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암 지식을 뜻하는 형용사 나로스에서 발생된 단어인 말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나라레를 어원으로 합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내러티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야기, 설명,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단순히 이야기라고만 하면 그 뜻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구 또는 일련의 사건들을 일정한 맥락에 따라 일관되게 연결하여 구성한 이야기. 이 말은 그 내용이 인과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이나 서사, 묘사 등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또는 행위도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정의를 다 일일이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고 이 강의에서는 내러티브의 뜻을 제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넓은 뜻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움직이는 동물은 항상 그 앞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마주합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량의 정보를 빨리 분석하고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저쪽을 선택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해야 합니다. 예측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장차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복잡하게 진화하면서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에 이르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럴듯한 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부터 개인적인 스토리나 자연에 대한 얘기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붙이는데 그것은 삶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미래의 삶을 위한 믿음과 목표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 변명을 하는 것도 그럴듯한 이 얘기를 만들어내어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러티브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와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는 동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은 주로 그 자신의 삶을 위해 그가 하는 일의 선택과 결정을 위한 대화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변화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든 일에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야기는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앞뒤가 맞는 얘기, 줄여서 말하자면 이게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인지라는 것은 인간이 그들의 경험에 의미를 붙이고 이유를 설명하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스토리텔링이 마음의 기본 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내러티브적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과학적 진리나 수학적 진리를 기술한 것도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마음의 내러티브적 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러티브와 이성적 사유에서 오는 논리를 구분합니다. 인지심리학의 개척사로서 인지심리학에 주목할 만한 공헌을 한 유명한 교육자가 있는데 이 제롬 브루노는 인간의 사고 양식을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바로 물리세계를 그런 마음으로 물리세계를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논리적 사고를 뜻합니다. 수학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사물의 소술은 논리직입니다. 내러티브적 사고는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맥락, 의도와 행위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상황 맥락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이유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황 맥락적인 사고로서 인간 세계의 이해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내러티브적 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적 사고가 불변의 법칙을 따르는 자연계에 대한 설명을 목표로 한다면 내러티브적 사고는 삶의 요구를 반영하는 인간 세계의 이해를 위한 해석을 목표로 합니다. 바로 해석하는 방법, 그게 내러티브입니다. 이 한 사람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철학자 댄 로이드의 말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댄 로이드는 인간의 심적 원리로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심플 마인드라는 책을 제가 오른쪽에 표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댄 로이드에 의하면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신경망적 연결주의 원리가 작용하고, 그러니까 시키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두뇌가 이끄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죠. 상위심적 수준에서는 1차적으로 이야기 원리가 작용하고 그 위 수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만 합리적 이성의 원리가 작용된다고 합니다. 댄 로이드는 이성, 즉 우리가 추리의 1차적 형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성의 1차적 패턴은 이야기고 2차적 패턴이 논리라는 것인데, 이걸 풀이하자면 이야기는 인지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이 모든 정보 처리에 있어서 이야기 구조에 맞게 구성하고 처리하는 기본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야기 구조에 맞게 정보 처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로이드는 이것을 이야기 원리라 부르고,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원초적인 사고 패턴이고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뒤늦게 진화되었다고 봅니다. 이 브루노와 로이드가 인간의 사고나 이성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러티브 개념을 좀 협소하게 잡았거나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 보면 브루노처럼 물질계와 인간의 마음을 나누는 보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물질을 다루는 양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관찰자와 관찰 대상으로 나누어 사물을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자역학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칼로 따듯이 나눌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게다가 만일 양자역학의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라야 한다면 사고의 대상을 물질계와 인간 의식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 문제는 제4부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다룰 텐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1차적 패턴은 이야기, 2차적 패턴은 논리라고 나눠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모든 이야기나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내러티브라고 본다면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이성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인지과학자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인지의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죠. 우리가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마음을 정보 처리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마음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취급할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 처리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마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뇌가 마음이라는 견해도 마음에는 두뇌 상태로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과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데 두뇌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만 두뇌로 설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논란이 있지만 두뇌 즉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마음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두뇌 상태가 바로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화된 인지나 연결주의도 그것으로서 마음의 작동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러티브 인지 역시 마음이 내러티브적이라고 주장하려면 내러티브만으로 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내러티브의 개념이 넓어져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불교와 내러티브 인지는 아주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교 철학으로 내러티브 인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인간이 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불교에서 무의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보는 세상은 감각기관에 들어온 정보를 처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식한 세상은 우리가 유의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인식한 세상은 학문과 예술 및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표현이 내러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진선미 형태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진선미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불교는 법문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만들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는 오직 반야로 직관했을 뿐이라고 하고 선가에서는 언어도당 심행처멸,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도 끊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언어로서는 접근 못한다. 내러티브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가 묘사를 하지만 그 진리 세계를 그 설명했다면 그건 이미 내러티브일 뿐입니다. 그런데 불교와 달리 서양 철학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본체계라고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체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본체계를 이성적 사유로서 접근했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불교와 서양 철학은 다릅니다. 불교는 이성적 사유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서 이성적 사유로서는 접근할 수 없고 반야로 그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본다 그랬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반야의 개념이 없고 이성적 사유로서 본체계에 접근한다고 봅니다. 물론 본체계와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가 같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적 사유로 접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추론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데 논리란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논리에 맞아야 된다는 법 없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논리에 따라 한다는 법 없거든요. 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 현상이죠. 논리도 과학도 있는 그대로의 것, 즉 실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턴의 힘 법칙도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런 것이 실제라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불교적 용어로 만다면 가유일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13강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양자역학에 의하면 자연은 질문 방식에 따라
다르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실제일 수 없죠.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수학적 진리나 원리도 다 그런 것이 실제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학적 진리나 양자역학적인 진리도 일종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제 4부에서는 이 내러티브를 제가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이라는 뜻으로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선미를 표현한 모든 것이 내러티브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바로 삶이 그대로 내러티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석한 하고 인식한 세상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면은 세상은 사건이 바다일 뿐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관점과도 일치하죠. 그래서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맺고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될 때 우리는 그것을 존재라고 말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물리학자 스몰린이 말한 바와 같이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주가 물체로 구성되어 있던 환상은 고전역학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사건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런 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정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 그 제2부 무아윤의 제17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을 요약하자면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는 현상계를 유의라고도 하고 또 잠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가위라고도 합니다. 그 나라는 것도 사실은 불변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이런 존재가 있다는 뜻에서 가라고 그러죠. 가이고 세상이라는 것도 사건의 흐름일 뿐 실체가 없어 심의 무경인데 그러니까 실제 마음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건 없는데 어떤 짧은 시간 동안 사건의 흐름에 변화가 없이 무엇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정신, 물질, 생명, 무생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용수가 말한 대로 존재하는 것은 다 잠정적으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 데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가명이라고도 부르고 가유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은 결국 우리의 내러티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의미를 붙여서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그건 다 네 마음이 조작해내는 거니까 꿈을 깨라는 뜻에서 꿈을 깬 것이 뭐냐면 바로 조견, 오은, 개공이죠. 그래서 지금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 깨어나라는 뜻에서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법이나 경전도 결국은 내러티브입니다. 부처님이 진리를 깨닫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또 내러티브라 그러면 그냥 뭐 전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누가 뭐 해설하는 걸 내러티브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처님도 경전도 뭐를 내러티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니까 지어냈다고 생각해서 그럼 내러티브 말고 뭐를 찾을까 하고 그럼 내러티브는 나쁜 거냐 생각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없으면 달을 가리키기 어렵고 말이 없으면 마음을 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3부는 끝내고 4부는 반야 바라밀다와 내러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련된 과학적 내용은 양자역학의 관찰된 문제와 양자 얽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복잡계 이론, 복잡성의 과학이라고 하죠. 복잡성의 과학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인지과학의 마음 개념 중 체화된 인지와 내러티브 인지가 이 제4부에서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